안녕하세요. 혼자서 가는 자유여행을 좋아하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심심한 탱자입니다. 한 달간 이태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16년 동유럽 여행을 한 후 오랜만에 길을 나서는 거라 걱정이 많았는데 별탈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은 여행 준비부터 해서 매일 소화해낸 일정들을 보여드리고 특별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따로 떼어내서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행 전반에 관한 설명과 준비 과정, 그리고 여행에 유용했던 스마트폰의 앱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6일 이태리로 출발하여 로마, 나폴리, 아시시, 시에나, 피렌체, 피사, 베니스, 베로나, 그리고 밀라노를 거치며 숙소를 잡았습니다. 위의 도시들을 거점 도시로 해서 가고 싶은 근교 도시들은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숙소는 부킹닷컴과 호스텔월드에서 평점과 후기를 바탕으로 여행 출발 전 모두 예약을 마쳤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체크인 2-3일 전까지는 페널티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저도 신중을 가해 예약을 하기는 했지만 몇 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단 예약 시 변경 가능한 옵션을 선택하고 1박에 2-3유로 가까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시간 이동은 주로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주요 도시간 기차만 미리 예매를 했고 당일로 근교 도시를 다녀오는 교통편은 현장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이탈리아 기차는 국철인 트렌이탈리아와 사철인 이탈로를 많이들 이용합니다. 여행 전 이탈로 프로모션 기간에 싸게 나온 티켓으로 주요 도시간 기차편을 예매했고 현장에서는 소도시 구석구석까지 기차편이 닿아 있는 트렌이탈리아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로마 콜로세움 통합권과 피렌체 두오모 통합권, 그리고 몇 개의 미술관 등 꼭 봐야겠다고 하는 것들은 여행 전 웹사이트에서 미리 예매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일정을 확정하면 현장에서 할까 말까 고민하지도 않고 긴 줄 서서 시간 낭비하는 일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단 일정이 예상과 다르게 꼬일 때 낭패입니다. 대부분 변경도 환불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처럼 현장에서 순발력 있게 검색하고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행은 흘러가고 또 다른 재미가 있지만 일단은 여행 전 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정보를 많이 검색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검색하고 메모한다고 해도 너무 방대한 양의 정보가 있어서 마구잡이로 기록해두면 무용지물입니다.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해서 조직적으로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일정과 수집한 정보 관리는 MS 워드를 썼는데 워드 기능 중에서 스타일과 목차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날짜별 일정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 등에 관해 수집한 정보들을 마구 집어넣고도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의 요약본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목차 기능을 인덱스처럼 활용해서 원하는 내용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는 구글맵의 내 장소 기능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동선까지 검색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저장해 두시면 현장에서 편리하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이나 볼거리 등을 미리 예매하면 많은 디지털 티켓을 파일로 받게 되는데 그 파일들을 어도비 리더에 PDF 형식으로 보관해 두고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열어서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종이에 프린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분실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디지털 티켓을 종이로 프린트해라 마라 여행정보 사이트에서 말들이 많은데 저는 모두 앱에 저장해 뒀던 디지털 티켓으로 아무 문제 없이 다녔습니다. 소매치기로 악명 높은 이태리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정말 난감하겠죠. 무엇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여행 기록인 사진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진과 영상은 모두 클라우드로 올리도록 세팅했습니다. 전 아이폰이라서 아이클라우드를 구입했습니다. 무료로 주어지는 5GB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한 달에 200GB를 캐나다 달러 3.99불에 구입해서 펑펑 쓰면서 사진 분실에 대한 염려 없이 마음 편히 여행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에 올려둬야 하는 것은 사진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교통이나 볼거리 티켓, 그리고 여권, 복사본, 보험증서 등도 클라우드에 저장해 둬야 합니다. 여행 경비 관리를 위해서 가계부 앱 같은 거를 전에 써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이번엔 단순하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경비 사용을 기록했더니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편리한 앱들이 많습니다. 숙소 예약을 했던 부킹닷컴과 호스텔월드의 앱은 숙소 예약 관리 및 숙소 정보, 그리고 숙소와 연락 등의 편리한 기능들이 많았습니다. 이태리에는 영어가 안 통하는 곳이 종종 있었는데 구글 번역기로 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환율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앱은 아니고 웹사이트인데요. 이상하게 이태리 국철 트렌이탈리아는 앱이 없더라고요. 구글이나 사파리 같은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트렌이탈리아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기차 티켓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장 기차역에서 티켓 오피스에 줄이 긴 경우도 많은데 굳이 긴 줄 안 서고도 폰을 열어 쉽고 빠르게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데 다음 기차편에 티켓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기차 출발 시간의 여유가 10분도 채 남지 않았더라고요. 티켓 오피스까지 달려올 시간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냥 기차 플랫폼에 서서 폰을 열고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1분 만에 티켓을 구입하는데 짜릿했습니다. 그 외에도 네이버 지도가 한국에 특화되어 있듯이 이태리 교통에 특화된 앱들도 있고 특정 기능에 좀 더 편리한 앱들도 많습니다. 근데 너무 다양한 앱들을 쓰면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글 맵이면 충분했고 부족한 내용은 현장에 있는 정보판을 활용하고 또 때론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보충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이런 세상에 잘 적응하면 여행은 점점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언급된 부분이 많아서 뭔 소리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 설명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답글로 남겨주세요. 내용이 재미있었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